네, 안녕하세요. 반려견 교육 전문가 권혁필입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온 분들을 보는 것이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산책을 나가고 여행을 가는 등 우리의 삶에서 이제 반려동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반려동물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반려동물이 이상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반려동물 중 가장 대표적인 개를 중심으로 크게 반려견과 소통하는 방법, 반려견을 교육시키는 방법,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려견과 소통 파트에서는 동물 매개부터 반려견 용품 소개 및 반려견의 특성과 보호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을 알아보고, 반려견의 교육 파트에서는 반려견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다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문제 행동 파트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롤로그,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언제나 동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물에게서 음식을 얻기도 하고, 동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동물과 함께 한 집에서 반려동물로서 같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동물이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을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등의 식량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지만, 현대 생활에서의 동물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거 영역을 지켜주고,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위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제 인간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들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동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코끼리 등과 같은 야생동물, 돼지, 소와 같이 인간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산업동물,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매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까지. 야생동물과 산업동물, 그리고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동물과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물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인류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지 않고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조달하는 수렵 생활의 삶을 이어갔기 때문에 당시의 인류에게 있어서 동물은 단순히 인간의 생존을 위한 먹잇감으로 인식되어졌을 것입니다. 동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식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동물은 단지 수렵을 통한 인간의 식량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제물 등으로도 활용이 되고는 했습니다. 동물은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서 또는 의식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동물을 인간의 주거 영역에서 함께 키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0에서 15,000년 전에 야생의 늑대를 가축화하여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같이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인간의 주거 영역 가까이 왔다가 인간에게 포획이 돼서 길러지면서 공격성이 강한 개체들은 점점 도태되고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성향의 개체들만 계속 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생동물인 늑대를 기르다 보니까 인간의 생활에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후각과 청각 등을 바탕으로 포식성이 강한 야생동물의 접근을 알려주는 등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인간에게 아주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늑대를 가축화하면서부터 점차 소, 염소, 닭, 돼지, 말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화되어지는 동물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야생의 동물은 점점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겠죠. 이렇게 가축화된 동물들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는 데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원이 되었고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인간의 거주 영역을 지켜주는 역할도 수행해 나갔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 동반자 역할까지 하는 등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와 함께 동물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두 번째 산업동물, 다른 말로 경제동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이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의 척추동물을 우리는 야생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 호랑이, 멧돼지, 수달, 다람쥐 등 수없이 많은 야생동물을 우리는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V,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동물이란 다른 말로 산업동물이라고도 합니다. 동물을 키우는 행위가 있어서 그 동물의 주인에게 경제 행위로 이루어지는 동물을 경제동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 돼지, 양, 닭, 오리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의 생산물이나 노동력이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을 경제동물 또는 산업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보편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완동물이란 인간이 주로 즐거움을 위해서 키우는 동물을 말합니다. 인간의 심미적인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에 가까이 두고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예전에는 말했죠. 기존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렸었지만 애완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인 위안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삶의 동반자적 위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로는 누구나 많이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1983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개와 고양이, 새, 그리고 승마용 말까지 반려동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의 상호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고 신체 면역력이 증진되는 등의 이런 신체적인 효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는 인간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동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견종만 350종이 넘을 만큼 아주 다양한 외모와 개성을 지닌 견종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가 이렇게 동물 중에 가장 다양한 품종을 지니게 된 이유로는 끊임없이 인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개를 사냥을 하는 데 활용도 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에도 활용을 했고 집을 지키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내에서 기르기 용이하도록 점점 작은 몸집으로 개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인간은 개를 이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견종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견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티즈와 푸들이 섞인 말티푸, 포메라니안과 스피츠가 교배해서 새로 생긴 폼피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만큼 다양한 묘종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다양한 고양이의 종이 존재합니다. 약 70종 정도의 많은 묘종이 있고 러시안 블루, 샴, 페르시안, 터키시 앙고라 등 이런 다양한 고양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코리안 숏 헤어라고 불리는 우리 묘종을 고양이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들이 대부분 이 코리안 숏 헤어라고 불리우는 고양이고 우리가 반려 목적으로 길고양이를 직접 입양해서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는 개가 반려견으로 많이 불리듯이 고양이도 반려묘라고 불리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매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연간 전국적으로 10만 마리 가까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수치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합하면 연간 20-3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들을 우리가 구조하고 보호하고 안락사하는 데 연간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손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없앨 수 있을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분별한 번식을 억제하고 우리가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구매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까운 마트에서도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같은 날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동물이 아이들의 선물로서, 연인들의 선물로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이전에 개와 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해야 하겠으며 입양 후에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등도 배워야 하겠죠. 우리가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외에도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이미 도심 생태계의 일원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길고양이가 먹잇감이 부족하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등을 헤집어 놓는 등의 행동들도 하고요. 발정이 오면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밤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길고양이를 이제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도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길고양이의 개체수의 조절을 위한 TNR 사업, 포획, 그리고 중성화 수술, 그리고 방사, 이 포획, 중성화, 방사, TNR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TNR 사업과 먹이가 부족해서 음식물을 이 길고양이들이 뒤지는 일이 없도록 길고양이 급식소 등을 마련해 주는 등의 활동이 이런 길고양이와 사람들이 함께 도심에서 공존하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길고양이의 개체수는 크게 늘지 않고 알맞게 조절이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 일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심 환경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한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을 알게 해주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말 크나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동물을 버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회적 손실은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고려사항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데에는 사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식구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반려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죠. 반려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특정 식구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결코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둘째,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평균 15년 정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는 적지 않은 돈이 매달 들어가겠죠. 사료와 간식, 장난감 등을 사주는 것에서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늙으면 동물병원에 갈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주거 환경이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끝까지 책임지고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반려동물이 인간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 교육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배변 교육, 그리고 예절 교육 등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배워서 직접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집안의 물건 등을 여기저기 어지럽혀 놓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짖기도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주인과 함께 나가서 풀밭의 냄새도 맡고 싶고, 자신의 영역 표시도 하고 싶고, 다른 개체들과 어울려서 뛰어놀고 싶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반려동물을 우리가 입양하였다면 이제 반려동물을 등록을 해야겠죠. 반려동물 등록의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사람은 시, 군, 구청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다시 주인에게 찾아주고 반려동물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아주 손쉽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우리가 등록을 하면 우리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반려동물에게도 고유번호가 발생하게 되고 동물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과 함께 반려동물에게는 우리가 산책을 나갈 때 인식표, 전화번호와 보호자의 이름과 이런 인식표를 해줘야 하는데, 반려동물의 신체 내부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 형태의 우리가 등록이 있고요. 그리고 목줄, 가슴줄 등에 우리 반려동물의 인식표를 달아주는 외장 형태의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 동물이 가축화된 유래, 그리고 동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시작은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애정어린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